자, 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수업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었던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해마다 이제 문제가 새로운 문제의 유형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몇 가지 어려웠던 문제가 지금 7번, 8번 이렇게 넘어가는 문제인데 그 중에 한번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의의 유형은 하고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답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절차적 정의다. 그 다음에 평균적 정의다. 분배적 정의다. 법률적 정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느낌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뭐 평균적, 분배적, 절차, 법률, 뒤에 있는 정의들은 좀 이제 빼두고라도 한번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보니까 뭐 절차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얘는 평균에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고, 또 분배적 정의는 뭔가 이렇게 분배한다라는 느낌, 그리고 법률적 정의는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을 토대로 지식으로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등한 기회 보장을 강조하는 공정성의 원리는 바람이나 햇볕과 같은 통제 불가능한 외적 요인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실외 경기를 할 때 햇볕이 있지요. 그러면 보통 모든 경기가 각각 속해져 있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에 의해서 햇볕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게 될 거고요. 햇볕을 등지게 되면 좀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은 처음에 테니스에서 동전을 던져서 코트를 결정하게 한다거나 또 축구에서도 전후반 진영 교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라는 보기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말 그대로 이 어떤 경기를 진행하는 절차하고 연관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규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법률적 정의가 아니냐, 아니면 상호 간의 공정성이 있으니까 평균적 정의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답은 절차적 정의였어요. 과정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평균적 정의는 무엇이냐? 평균적 정의는 주고받는 것 자체가 늘 같아야 한다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배적 정의는 각자의 목대로 분배되어서 분배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정의가 분배적 정의입니다. 법률적 정의는 말 그대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정의한 그런 것이 법률적 정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절차적 정의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풀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혹여 나중에 이 평균적 정의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답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제시되냐면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2017년도 문제 중에
아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얘기했었죠. 그 정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문이 다 길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이런 문제일 경우에 좀 더 천천히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기에서 K 선수의 의도적 반칙을 비난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다시 보기에서 K 선수의 의도적 반칙을 비난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자, 레드팀과 블루팀의 농구 경기는 종료 2분을 남겨두고 있다. 두 팀이 농구 경기 중에 종료 2분을 남겨놨어요. 레드팀은 1점 차로 지고 있고 팀 파울에 걸려 있다 라는 것이죠. 블루팀 P 선수가 공을 잡자 레드팀의 K 선수는 고의적으로 반칙을 하여 자유투를 허용하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가 되었죠? 예를 들어서 자유투 하나를 주게 하면, 그러면 자유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공을 하게 되면 2점 차가 되는 거고, 대신 공격권이 넘어오면서 여기서 이 레드팀이 또 다시 반격을 해서 동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비형식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또 밑에 구성적 규칙, 규제적 규칙 이런 말이 나오고,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요. 1번에 제시된 농구 경기의 공유된 관습에 어긋난 행위다.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관습에 어긋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형식적주의에 어긋났다. 제가 비형식적주의란 뭐라 그랬죠? 형식주의는 글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라면, 비형식적주의는 글로 표현되지 않은 그 외의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비형식주의에 어긋난 행위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3번, 구성적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적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성적 규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포츠에서의 구성적 규칙은 이 농구 경기를 실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코트의 규격, 그리고 장비의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 구성적 규칙이고요. 규제적 규칙은 이 농구 경기에 참여하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그러한 규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진 것처럼 구성적 규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적 규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구성적 규칙은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4번을 보면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에 모두 어긋나는 행위다 라고 여기 4번 질문했지만, 이것도 옳지 않은 질문에 해당됩니다. 역시나 앞에 풀어봤던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난이도가 있는 이유는 뭐죠? 이 구성적 규칙이 뭐냐, 규제적 규칙이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를 이해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뒤로도 이제 가끔 등장하는 지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그리고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자, 9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모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동물 학대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 종목의 폐지 당위성을 제시한 윤리학자는 하고 나옵니다.
이게 스포츠 윤리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면 스포츠와 동물 윤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포츠와 연관성이 있는 그 동물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소싸움, 그리고 그 개들이 경주하는 그런 경기, 또 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피터 싱어가 나와요. 피터 싱어. 답은 1번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베르크, 레오폴드, 패스모,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몰라도 됩니다. 예, 몰라도 돼요. 동물윤리 나오면 누가 나와야 된다? 피터 싱어가 나오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좀 쉽게 지나가야 됩니다. 뭐 베르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레오폴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거는 그냥 의미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이런 문제, 동물윤리 나오면 피터 싱어다. 이건 딱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제가 이렇게 요약지를 하나씩 나눠주고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읽어보라고 이제 전달해 주는데, 이제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동물윤리 피터 싱어.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가 아주 저기 했던 문제예요. 좀 시끄러웠던 문제입니다. 자, 보기의 대화에서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자, 재영이가 스포츠에서 통제된 힘의 사용은 정당한 폭력이며 스포츠에서 이런 폭력을 과로이라고 불러. 해리가 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근본적으로 과로에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스포츠는 폭력적 성향을 분출하고 자극하면서 동시에 감시하고 제어하잖아 하고 이제 보기가 있었어요. 답은요 1번, 3번, 4번입니다. 용인된 폭력, 자기 목적적 폭력, 뭐 특수성, 이중성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처음에 이분이 그 여기 안에서 1번을 답이다 라고 처음에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3번, 4번과 1번의 차이는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3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이게 뭐 어렵다라기보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시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쉽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1번, 3번, 4번에 해당됩니다.